자, 롯컨설팅 60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죠? 우리 아저씨가 돈을 준 사람, 란 사람, 네. 돈을 준 돈 채무 관계 그런 걸로 지금 전화 드렸는데요. 예, 돈을 빌려주셨었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계기가 됐냐면은. 네. 지금 2009년도에 우리 아저씨가 현장 일을 하셨거든요. 목수 일을 하셨어요. 네네. 예, 저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부부연금이라는 게 10년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네네. 앞으로 부부연금을. 그걸 이제 10년을 다 불입을 해놨는데, 예. 그거를 일하러 가셔가지고서 이제 주변 사람이 이제, 예. 공사를 이제 돈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뺏쓰는 걸 봤는지, 네. 그래갖고 이제 란 사람이 차용증 하나를 써주면서 그때 당시 차용증을 하나 써주고 무슨 우체국 보험이라고 엄마 앞으로 연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는 믿고 이제 믿고 이제 집도 알고 그러니까는 네. 저는 1,500만을 연금에서 빼갖고 대출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을 아이고. 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이 사람이 안 줘요, 돈을. 네. 차일피일 안 주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우리 아저씨는 몸도 안 성해서 이제 제가 현장에를 가봤더니 예. 그 돈인지를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연금인지 모르고 썼다는 거고 그렇게 그렇군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끝내는 이제 고소를 이제 하게 됐어요. 안 죽으니까 차일피일 안 주니까 고소를 하게 됐는데. 네. 고소를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입건이 됐어요. 아, 정말요? 네. 네. 하도 저기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형사입건이 돼가지고서 네. 어렵게 이 사람을 이제 형사입건이 됐어요. 네. 현장에를 갔더니 우리 아저씨하고 교도소에 갔더니요. 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런 데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면은 돈을 꼭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우리 아저씨가 하는 일이라서 그냥 말았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어디 사무실이냐 법원 서서 지방 경찰청에서 이제 공증을 해줬어요. 나가서 해준다게 공증을 해줘가지고 네네. 공증을 받고 우리 아저씨가 내줘버렸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아저씨가 맨 그걸 어떻게 받아보려고 이제 형사입건이 됐는데 내줘보니까 민사로 가니까 이게 받기가 희박하잖아요. 네. 맨날 법으로 가자면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법무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네. 가압류라든가 뭐를 다 이제 이걸 해본 데까지 해보고는 이제 강주 지방법원에 서울서 여기 다니기까지 엄청 힘들게 했는데 이제 가압류까지 해본 데까지 주민노 말소까지 다 해가면서 이거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지급명령서가 됐어요. 네. 지급명령서가 언제 떨어졌냐면은 2014년도 8월 달에 지급명령서가 떨어져서 그 사람은 이제 나타나지도 않고. 네네. 그런데 나 옛날에 주소지를 이제 이사를 가면서 엄마만 갔는지 행방이 주소로 있지 행방이 이제 부재 중이라고 맨날 나와요. 부재 중이라고 나오고 이제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화번호 바꿔버렸지. 잠적해버렸네요. 그 사람 엄마도 전화번호 바꿔버렸지. 네네. 또 동생이라고 있는데 동생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지. 아이고. 전화번호를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리고 안 받고 법무사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은 를 탄다든가 무슨 무엇을 타고 다니면서 눌랄랄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급명령서가 떨어졌는데 네. 이제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것이 다 이제 저기가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가족한테는 말을 안 해. 이제 미안하고 어쩌고 그래갖고 2년 동안을 그걸 해보자고 내가 포기하고 집에로 오시라게 안 오셔갖고는 그 돈을 받아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지병이 있어가지고 2년 만에 간암 진단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악화가 됐겠죠. 이제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죠. 연금을 부부연금을 네네. 떼줘갖고 그래서 악화가 돼갖고 가족이 엄청 애 먹다가 혼자 해보려고 그러고 다니시다가 그래갖고 4월달에 가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같이 일한 사람 라는 사람이 있어 또 이제 네. 그때 2년 시점에 또 연금에서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이제 1,000만 원을 해줬더라고요. 네네. 1,000만 원을 해줬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이 좀 남보다 못 따른다고 합수도 안 하고 여기다 이 현장에다 일한 데다 놔두고 저기다 이렇게 놔두고 밥이나 먹여주고 돈 5만 원, 10만 원 주면서 통 일을 하면서 돈을 안 줬어 이 사람도 이라는 사람도. 네네. 연금에서 또
2009년도 해줄 때게 1,000만 원을 또 해줬. 그때도 아이고. 당시 네. 연금이 10년 노는 것이 한 3천이 넘어되거든요. 근데 그놈을 다 빼서 두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지. 그래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서에서 네네. 이용을 해먹기를 아유. 이 세상에 돈 여기 뭐 다 수첩에 적어놨어요. 뭐 어디서 네네. 일한 거 어디서 일한 거를 그 돈을 안 주고 그게 밥이나 먹여주고 현장에서 매트 하나 깔게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상담자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예, 그 지금 못 받는 게 지금 한이 되잖아요. 예,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사람한테 1,000만 해결책을 원. 찾기 위해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자꾸 이제 행방불명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렇죠. 그런 교환이 지금 좀- 질문이시죠? 예, 그렇죠. 근데 예, 예.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네, 김영주 네. 변호사가 이런 사건 잘 해결해 주시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두 사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네, 두 사람. 처음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 한 사람. 예, 그 처음 하신 거 이미 지급 명령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집행을 해서 돈을 받는 방법인데 예, 예. 지금 뭐 주소도 모르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예. 어딘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바꿔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상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런데 뭐 일단 자기는 주위 말로 보니까 먹고 살만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들어보. 이제 또 다른 데서 사기를 치면서 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급 명령 받은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걸 예.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굳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예, 법원에 가셔서 그 지급 명령 확정 정명원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집행문 부여를 받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좀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이 어딘가 예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 뭐 예금을 하고 입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법원에서 그걸 떼가지고 가면 이미 지급 명령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표현할 때 집행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집행명령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채무자한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접수정명원하고 집행문 부여를 받으셔가지고 시중은행에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방송에서 복불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은행들에 그 사람이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거란 전제로 해서 그래가지고 와서 압류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원에다가 이 사람 뭐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으니까 인적 사항은 아실 것 같거든요. 주민번호는 아실 거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된 게 있는지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있으면 그게 대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 돈을 받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시면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생활하는데 제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을 형사 고소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보니까 사기죄로 고소하셨을 것 같은데 예, 사기죄를 했죠. 예, 사기죄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도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분께서 고소 취소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분이 그 돌아가신 형사 그러면 예? 그러면 형사이권이 다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핑계를 있습니다. 받아갖고 고소 하면은. 취소를 하셨더라도 예.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니까 이제 배우자분께서 남편분 돌아가신 분 대리를 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 승계를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고소 대리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 예. 아, 그러면 형사이권이 이렇게 다시 될 수가 예, 있고 한 번 있습니다. 형사이권이 풀리면 안 된다는 걸.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예. 이제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고소 취소를 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또다시 고소를 하는 게 재고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재고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사유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장하시면 고소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 아저씨가 그걸로 인해서 병이 악화돼갖고 사망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불행한 일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전에 했었던 고소랑 똑같이 고소를 하면은 재고소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벌어진 새로운 사유들 돈을 준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게 그냥 우리가 돈을 빌려고 안 갚는 게 아니라
돈을 안 갚기 위해서 또는 채무 변제를 연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 그게 또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면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받아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한테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상 뭐 문제가 되는 정말 사기쳐서 그랬다 그러면 고소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 그러시면 그 앞에 분한테 했던 것처럼 앞에 사람한테 했던 것처럼 직업명령 신청을 한다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런 절차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해보고 진짜. 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김영주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진짜 꼼꼼하게 답변해 아주 주셨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네, 정말 오늘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참 이게 돈 문제가 참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빌려주실 때는 좀 이렇게 차용증이라든지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